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수학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원에서 그라운드 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4학년부터 전체적으로 그라운드 룰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3학년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학년은 숙제가 없습니다. 숙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수업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4학년부터 그라운드 룰이, 그러니까 저희 학원만의 이제 규칙인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되겠지만 결코 마음가짐이 놀러 온다, 뭐 대충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세팅하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1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숙제도 할 땐 딱 하고, 이제 요런 세팅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건데,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수업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또 최악이 없거든요. 네. 차라리 그럴 거면은 요즘에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잘 잡아 나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원장님마다 다르실 텐데 수업을 하시는, 물론 방향도 다 다르고 조금씩 다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학생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태도를 보는 게, 태도에 대한 그 관점이 또 너무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좀 예의가 없어 보이는데 또 이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애매하지 않게 편애하면 또 안 되잖아요. 편애하면 안 되고, 적용을 좀 약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또 개별 수업이기 때문에 판서식은 어쨌든 선생님 한 분이 진도를 쫙 빼고 나머지 한 열댓 명의 친구들이 앉아서 이제 그 강의를 듣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는 개별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1%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의지도 아주 조금은 있어야 돼요. 네. 공부할 의지가 전혀 없거나, 자기주도 학습을 전혀, 예를 들면 4학년인데 공부를 집에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나,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사실 저희는 입회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들어와도 수업이 분명히 못 따라올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학부모님도 중요해요. 믿고 맡겨주시는 학부모님의 마음도 중요해요. 네. 수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개입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한 교재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아니면 요번 주에 풀었던 교재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볼 테니,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노파심에서 그런 것인데, 교재를 매번 보내달라,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학원을 믿지 못하고 우리 아이가 수업에 잘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이제 너무 불안하고, 뭐 이런 학부모님들은 사실 수업을 같이 못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룰,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약속인 거죠. 저와 학부모님, 저와 학생, 요런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만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해요. 수업할 때 좀 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를 거르자는 게 아니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최소한의 그 필터는 있어야 제가 좀 수월하게 수업이 가능합니다. 숙제와 수업 참여의 태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숙제는 저는 보통 FM대로 하면 숙제를 초등은 많이 내주진 않아요. 그리고 그날 풀었던 이제 오답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프린트물로 나가게 되는데, 물론 아이들마다 다 다르죠. 개별 수업이니까요. 뭐 일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풀어봐, 뭐 교재 이런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고심하고, 문제도 이거 넣을까 저거 넣을까, 이거 조금 더 풀려볼까, 엄청 고심해서 숙제를 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숙제를 제출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숙제를 아예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대충 풀어오는 경우. 대충이라는 건 뭐냐면 별표가 너무 많은 거죠, 숙제에. 그런데 분명히 그건 저랑 같이 풀어봤고 이 친구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집에서 혼자서 그냥 숙제를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학원 가기 막
1시간 전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어떡하지? 학원 가서 이제 선생님 제출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대충 푼 거예요. 막 시간에 쫓겨서. 제가 분명히 날짜를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서 결국엔 숙제를 제출했지만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된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숙제를 예를 들어 성취도도 50% 미만이고 심지어 제출도 3회 이상을 아예 제출 자체를 안 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은 숙제가 아예 안 나갑니다. 네, 숙제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친구는. 그게 뭐 잘 해오다가 퇴행하는 친구도 있고요, 분명히 사춘기나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물론 사전에 제가 학부모님과 당연히 면담을 하고요. 네,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이 친구가 왜 이렇게까지 숙제를 예를 들면 잘해오는 친구인데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그래서 원인을 일단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 성취도도 조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도. 네, 굉장히 성취도를 올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도부터 자기주도 학습 아직도 계속 안 잡혀 있고 숙제 성취도도 고만고만하다면 이제 숙제 유예 기간을 둡니다. 한 달 동안. 그런 다음에 다시 숙제를 내줘요. 그 다음 달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달라진 게 없이 퇴행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또 대충 하거나. 자, 그런 경우에는 퇴원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직 공부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거는 뭐 나이를 불문하고요. 네. 중고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친구가 지금 한마디로 전기세만 내고 다니는 꼴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 학원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그러니까 굉장히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퇴원 권유까지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이 학원업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 없이 퇴원 권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고심하고 그라운드 룰을 짠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수업을 물론 4명씩 조금씩 이제 굉장히 소수로 하고는 있지만 한 명이 예를 들어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수업 따라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제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네, 왜냐면 한 명 한 명 다 동등하게 수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으면 수업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제가 그 수업 그 반에 있는 그 수업 분위기를 어쨌든 굉장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해당 그 친구의 시간도 굉장히 아깝거니와 제가 그 꼴은 또 못 보잖아요. 전기세만 내고 다니는 꼴은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그 정도라면 제가 몇 번의 이제 콜이 갔을 거예요, 학부모님한테. 네, 그래서, 최대한 학부모님 마음 안 상하게, 오해 안 하게, 네, 그렇게 말씀을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 룰에 명확한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숙제 달성 원칙은, 네, 이렇고요. 학부모님께서도 이제 2회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태도랑 숙제 그런 성실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비단 수학뿐만은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숙제는 반드시 이게 정말 저랑 같이 수업을 더 이상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숙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수업 참여를 할 때도 불성실한 태도가 3회 이상 누적이 되거나 지적이 되면 이거는 바로 그냥 퇴원 권유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제가 사실은 막 뭔가 저희 원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수업 직접 하시는 원장님들은 뭔가 되게 책임감이 엄청 강하세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 한 명 한 명을 다 내가 진짜 십자가 메고 간다. 막 이런 마인드가 다 기본적인 그 세팅값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뭔가 그 막중한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책임감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일단 수업 중에 그냥 계속 조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런 친구는 수업에 불과합니다. 네, 제 양심상 못 하겠어요, 수업을. 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의를 지키지 않고 예를 들면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떠들거나 몰래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사실 몰래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1분 1초도 허투루 그 시간을 지나는 게 싫어서 많이 받지도 않거니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사실 다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몰래 뭔가를 핸드폰을 하려고 하거나 뭐 딴짓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3번 이상 이제 지적된 경우. 그다음 사전 연락 없이 15분 이상 지각하는 경우. 지각은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네, 약속이기 때문에 10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뭐 15분 이상 사전 연락도 없이 계속 그냥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수업이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15분 지각이 20분 되고 막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이거는 생활 태도예요. 태도부터 계속 잡아주지 않으면 중고등 갔을 때 진짜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제가 그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부모님께서 미리 이제 연락을 주시면 당연히 그건 괜찮고요. 그다음 사전 연락 없이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거는 수업이 불가합니다. 네. 이거는 1회, 2회를 떠나서 학부모님한테도 뭐 때문에 결석한다라는 이제 언지도 없었고 아이도 뭐 따로 연락이 없었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단 결석인 거예요. 아무런 제가 사전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애가 안 온 거죠. 그러면 수업이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좀 사실 보수적으로 그 수업 분위기를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안 그러면 수업이 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근데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요즘 시대에 뭐 이렇게까지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숙제와 태도. 제가 이제 이건 물론 주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최소한으로 세팅을 해놓고 수업을 해도 중고등 가면 애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양이 많고 깊어지기 때문에 성실히 기본적으로 세팅이 안 돼 있으면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 네.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1대1 과외 선생님을 옆에 붙여놓고 끼고 가르쳐도 되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제 학원을 알아보실 때 수업 분위기가 어떤지, 이 학원에 뭔가가 규칙이 있는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원장마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네,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제가 막 엄청 엄하게 수업하지는 않거든요. 숙제 양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룰만 좀 지키자. 네, 이것만 지켜주면 얼마든지 즐겁게 수업할 수 있다. 네, 이런 저의 마음을,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